요즘 건설 산업에서도 AI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아무 AI나 막 가져다 쓸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AI 말고 우리 산업에 꼭 맞는, 그러니까 정밀성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줄 특별한 AI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챗봇한테 다리 하나 설계해줘? 라고 물어보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이 질문이 바로 건설 AI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루는 건 단순한 정보 검색이 아니거든요. 수백 톤의 무게를 견디고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내야 하는 일인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평균적인 답변으로 괜찮을 리가 없죠. 결국 모든 건 정밀도와 신뢰성,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왼쪽은 뭐냐? 인터넷에 있는 온갖 정보를 다 배우는 범용 AI. 말 그대로 세상의 평균값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은 오직 우리 회사 안에서 검증된 데이터, 우리가 쌓아온 경험만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특화 AI, 즉 우리만의 기준입니다. 이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범용 AI가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해결책으로 건설업에 특화된 LLM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드느냐. 핵심 전략 세 가지죠. 바로 퀄리티 높은 데이터, 똑똑한 설계, 그리고 전문가의 피드백. 이 세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회사에 돌아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범용 AI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부제는 데이터 오염의 위험성입니다. 범용 AI는요, 말 그대로 인터넷에 있는 건 뭐든지 다 먹어치우면서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는 틀린 정보도 있고 심지어는 다른 AI가 막 지어낸 가짜 데이터까지 섞여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데이터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오염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상해지고 결국엔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모델 붕괴라고 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인터넷 평균을 믿는다는 건 와,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안전과 직결된 정말 무서운 책임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 특화된 LLM이죠. 저는 이걸 그냥 기술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지식을 외부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지식 방화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건설 버티컬 LLM이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그 온갖 오염된 데이터로부터 우리 회사가 가진 검증된 지식, 그리고 우리만의 독점적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화벽,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산업에 딱 맞게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인 거죠.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바로 방화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기술의 본질이 단순히 뭔가를 막 도입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그 수많은 불확실한 정보들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뭐겠어요? 바로 경험과 노하우잖아요. 그걸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을지 그 전략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모든 AI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금처럼 귀한 최상급 품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골드 스탠다드 데이터가 뭘까요? 딱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사람이 검증한 데이터여야 해요. 전문가가 이거 맞아! 하고 도장 꽝 찍어준 그런 데이터요. 둘째, 성공적으로 끝난 프로젝트처럼 결과가 입증된 데이터만 잘 걸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중요한데 그냥 회사 서버에 쌓여있는 문서들 몽땅 쏟아붓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질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프로젝트 데이터만 싹 골라내는 필터링 작업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2단계입니다. 바로 지식 그래프라는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단어만 보고 이 단어 다음에 저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네 이렇게 어림짐작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부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굳히는 과정이 와야 한다. 이런 식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규칙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AI가 훨씬 더 똑똑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AI의 뼈대, 즉 기술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꽉 잡아주는 스마트 아키텍처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가 검색 증강 생성, 줄여서 어레이즈라고 부르는 기술의 핵심 구성 요소들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벡터DB는 최신 법규나 우리 회사만의 표준 같은 걸 착착 저장해서 AI가 항상 최신 정보를 참고하게 해주는 창고고요. 로직 컨트롤러는 일종의 깐깐한 검수관이에요. AI가 내놓은 답이 물리법칙이나 계산에 맞는지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인데 출처 인용 기능. AI가 이 답변은요, 어떤 문서 몇 페이지, 어떤 빅모델을 보고 한 겁니다 하고 근거를 딱 대주니까 AI가 막 소설 쓰는 환각 현상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AI를 만들었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계속 더 똑똑하게 가르쳐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일반 대중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들, 바로 우리 업계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AI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보통 범용 AI들은 RLHF라는 방식으로 학습해요. 이건 그냥 불특정 다수, 일반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설 LLM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해요. 우리는 RLHE, 즉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부터 받는 피드백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에 계신 20년차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 같은 분들이 직접 가르치는 거죠. 이 둘의 차이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LHE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일단 AI가 시공 계획이나 공정표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우리 회사 최고 전문가분들이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건 좋네, 80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40점. 이렇게 수정해야지 하고 직접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실패 사례를 가르치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프로젝트나 특이한 사고 사례 같은 엣지 케이스를 집중적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AI가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식의 평균적인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먼저 딱 알아채고 경고를 날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행에 옮기라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데이터 거버넌스. 쉽게 말해 우리 회사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이건 진짜 믿을 만한 데이터, 이건 그냥 참고용 데이터.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는 RAG 구현. 이건 범용 AI한테 우리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주 똑똑한 전문가를 멘토로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우리만의 비밀 병기, Small LLM, 즉 소형 언어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회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기술 노하우는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차단된 우리만의 AI에게만 가르쳐서 보안과 전문성,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는 최종 단계인 거죠.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오염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누가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진짜 백이 진실, 즉 그라운드 트루스를 확보하고 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는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경쟁력, 즉 자산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 부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평범함을 넘어선 진짜 AI를 만드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겁니다.